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4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학 기본 강의는 1% 행정학을 교재로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43강의 내용은 교재 제5편 제7장 공무원의 사기 제고 방안입니다. 네, 사기라는 것은 심리적 요인이죠. 상당히 개인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직무에 대한 얼마나 몰입도가 있느냐, 아니면 조직 전체에 대한 일체감이 있냐, 적극성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하는 근무 상태, 환경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심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말하는 것인데요. 개인적인 요소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전체로 모이면 집단이라든가 조직 전체의 어떤 응집력과 관련되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적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기 측정 방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 측정법 같은 경우는 이제 모레노라는 학자가 개발한 것인데요. 어떤 조직 구성원들의 응집력의 정도를 어떤 서로 상호관계의 어떤 긴밀도를 중심으로 해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사기와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직무 특성 이론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 헤크만하고 올드햄이라는 학자가 개발한 이 직무 특성 이론은요, 직무가 갖고 있는 어떤 변수들입니다. 어떤 점직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변수들이거든요. 그 표에 나와 있듯이요, 직무의 정체성, 직무의 중요성, 기술 다양성, 책임성, 환류와 같은 5가지의 변수를 추출을 했고요. 이런 변수들은 다 점직자들이 느끼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어떤 심리적 요인입니다. 그런 심리적 요인 중에서 특히 책임성과 환류가 굉장히 이제 직무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이 동기부여를 일으키고 그것이 직무 성과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어떤 직무의 심리적 요인, 즉 사기와 직무의 관련성, 이거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자, 사기 양형 방안은 교재에 나와 있듯이 다양한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한제도를 비롯해서 보수의 적정화라든가 신분보장, 연금제도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의 능력 발전 방안하고요, 사기 제고 방안하고 일부 제도들은 양쪽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방안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 같은 경우는 사기 양형 방안으로만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두 쪽의 비교를 정확히 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사기 양형 방안 중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요, 이 보수 체계인데요. 보수 체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연공급, 직무급, 성과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공급은 이제 시니어리티 베이스로 연공 서열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호봉제도 연공급을 반영한 것이죠. 그 다음에 직무급은 직위분류제 하에서 각 직무별로 이제 곤란도와 난이도를 평가해서 직무 등급을 설정하고요. 직무 등급별로 이제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직위분류제와 관련된 제도고요. 성과급은 계급제든 직위분류제든 특정한 제도와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보수를 지급하는 기준으로서 성과나 능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점직자가 산출해낸 성과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수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이제 계급제보다는 이제 직위분류제와 많이 관련성을 갖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보수 체계는요, 직무급하고 생활급
직업의 성격을 양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 생활 여건에 따라서 지급되는 그런 그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생활급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또 직무를 중심으로 한 그 보수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봉급과 수당으로 이렇게 구성된다라는 점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라는 거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금 피크제는 기본적으로 정년 연장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 임금이 이제 정년의 직전에 가장 그 최고 수준에 도달할 때 그것보다 좀 자기가 임금을 낮추고 몇 년간 낮추고 더 정년 때까지 근무하거나 아니면 정년 이후에도 근무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일정 부분 삭감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거는 뭐 정부의 그 경상비 즉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그런 어떤 재정관리적 차원에서 검토되면서 또 워크 세어링 방식이죠. 일자리 나누기, 시간을 연장해서 또 근무하기, 보수를 조금 하향 조정해서 더 장기 근무하기 뭐 이런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보수 체계와 관련된 것이 총액 인건비 제도예요. 총액 인건비 제도는 이제 그 2007년도에부터 이제 도입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중앙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양쪽에서 다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총액 그 표준정원제라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전체의 어떤 그 직제를 관리를 하고 총정원을 다 통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수도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각 기관별로 이제 보수 이제가 이제 총액으로 이제 아니 보수가 다 결정이 돼 가지고 예산 편성에 의해서 다 결정이 돼서 융통성이 전혀 없었는데 총액 인건비제로로 이제 전환하면서 이제 표준정원제도가 폐지되고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총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운영하고 3% 범위 내에서는 이제 그 정원도 증원을 할 수 있고 과장급 이하의 보조기관에 대해서는 임의로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예산이 절감이 되면은 또 예산 성과금으로 또 지급받고요.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이제 총액 인건비 제도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이 이제 연봉제입니다. 연봉제는 하나의 그 성과급 체계의 하나의 그 형태인데요. 우리나라 연봉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정무직 공무원에 적용되는 그 고정급적 연봉제인데요. 이 정무직들은 이 직위별로 이게 그 성과평가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고정급으로 해서 연봉을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제이긴 한데 고정급적으로 책정 개별 직위마다 이제 이미 사전에 정해진 연봉을 책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급적 연봉제는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계약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운영이 되는 그런 그 연봉제인데요. 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고요. 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 이외의 4급 이상 공무원, 별정직, 일반직에 대해서 이제 그 또 계약직에 대해서 적용하는 연봉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본
틀은 거의 같아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기본 골격이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은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는 그 성과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이 성과급적 연봉제보다는 더 높게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표에 나와 있듯이요. 그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는 연봉제는요. 그 성과 연봉 지급률이 최상위 20% 인원에 대해서는 15%의 성과 연봉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 성과급적 연봉제는 최상위 20%에 대해서 7%의 성과 연봉 지급률을 성과급 지급률을 이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런 점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래서 성과급적 연봉제하고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 차이점을 정확히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 호봉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그 어떤 그 연공 서열형을 강조해서요. 경력의 어떤 그 기간이 늘어날수록 보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나온 제도고요. 우리가 그 호봉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개념이 이제 보수 등급하고 보수 폭이에요. 이 보수 등급은 기본적으로 직무 등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직무를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 등급을 설정하거든요. 그레이드. 그랬을 때 등급을 많이 설정하면 할수록 승진이 빨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승격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빨라질 수 있는데 하나의 등급 안에서의 이 폭, 이걸 보수폭이라고 합니다. 보수폭이 너무 넓으면 승급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보수 등급이 또 너무 적으면 이 숫자가 보수 등급의 숫자가 너무 적으면요 승진 적체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보수 등급이 너무 많으면 승진이 무음해지거나 이런 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폭하고요, 보수 등급의 문제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사기 양양 방안하고 또 관련된 것이 이제 연금제도입니다. 연금제도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4대 공적 연금제도라 그래가지고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요. 우리나라 그 공무원연금은 1962년도에 이제 공무원연금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가입자들은 그 8.5%의 그 기여금을 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금을 재원으로 조성을 해서 거기서 기금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서 연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거치보수라고 보여집니다. 자, 현재 그 공무원 연금 제도는 매년 정권 바뀔 때마다요, 그 연금제도 개혁을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은 안 되고 있죠. 매년 그 우리나라 재정에서 그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 지난해만 해도요 1조 9천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뭐 2조 4천억 원을 이렇게 재정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부족 재원을 충당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강한 신분보장도 사기 양양 방안이 되겠습니다. 신분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제도 개선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그 민간근무휴직제도라든가 이런 그 새로운 제도들의 변화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징계와 관련해서 그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눠서
그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그 경징계는 감봉, 견책 등 여러 가지 그 종류들이 있는데요. 각 그 세부 내용들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공무원의 그 여러 가지 그 사기 양형 방안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처분을 내리는데 그런 처분들이 그 해당 공직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구제해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 어떻게 보면 그 공무원의 사기 양형 방안에서 그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 소청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우선 그 행정부에 있는 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제 그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고요. 또 각 그 독립기관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들이 그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기관별로 또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행정부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보면요, 강한 임기 어떤 그 신분 보장을 위원들에게 하고 있고요. 이 가급적이면 어떤 그 외적인 압력에 영향을 안 받도록 그런 여러 가지 보장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임기를 법정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하고 위원회 신분 보장입니다. 물론 이제 그 위원들은 국무총리의 어떤 그 안전행정부 장관이 제청하고요.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중립적 어떤 그 판단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심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 소청심사위원회는 일종의 이제 법원의 그 재판처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소청이 청구가 되면은 접수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심사가 이루어지고요. 심사는 과반 3분의 2 이상 위원들의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렇게 의결이 이루어지고요. 그런 그 과반수가 안 될 때는 지속적으로 과반수가 될 때까지 좀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 도출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소청심사 청구 대상이 이 청구 내용이 어떤 그 징계라든가 징계 가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구했을 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징계 처분의 내용보다 더 불리한 쪽에 그런 그 처분 결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 그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지 아니하고는 다음으로 그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즉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소청심사위원회는 또 5급 이상에 대해서는 또 고충심사위원회 기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단지 우리가 주의할 점은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견으로 이미 표명이 된 바 있습니다. 자,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기가 결국 동기부여 방안이 되고요. 동기부여를 통해서 직무의 성과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조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기 양형 방안들 각 개념들 정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